음.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게 될 안성수 교수입니다. 예,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산수학을 배우게 될 텐데, 예, 근데 뭐 이제 이거를 또 학교에 와가지고 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배우고 뭐 그러면 좋을 텐데, 또 뭐 아직도 이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뭐 학교의 방침은 지금 중간고사까지는 일단 비대면 뭐 위주로 하면서 뭐 실습 과목이 있는 그런 교과목은 뭐 대면을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제가 맡은 이번 이제 이산수학은 뭐 거의 다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실습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비대면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직접 만나서 소통하면서, 예, 뭐 질문 받고 그다음에 답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면 되게 좋은데, 예, 그거를 할 수가 없게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뭐 혹시 또 여건이 좋아져서 중간고사 이후에 학교에 올 수 있게 된다면, 예,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벌써 그래도 1학기, 2학기 들어오면서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2학년 학생들은 뭐 지금 2년째죠. 1년 반 지나고 이제 또 2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예, 뭐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뭐 지금 다른 학과, 2년제 학과들은 뭐 거의 학생들 못 보고 졸업하게 될 그런 상황들이 좀 일부 있는 그런 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1주 차에 1차 시는 이제 어떤 수업을 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진도를 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산수학이 이제 주로, 이 컴퓨터를 다루는 그런 학과들이 많이 이제 하는 그런 수업이죠. 원래 이 수학이라는 게 이제 대학으로 들어오면 이산수학이라는 게 있고, 또 공업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갈라지죠. 그러니까 요 이산수학은 요 이산이라는 요 뜻이 뭐 이자가 이제 흩어져 있다, 뭐 떨어져 있다, 그런 이산 가족할 때 그 이자고, 이 산도 분산돼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막 이렇게 어떤 이제 이 값들이 뭐 이렇게 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예, 이렇게 값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떨어져서 분산되어 있는 뭐 이런 값이 이제 이산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게 어떤 일정한 간격으로 이러한 값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가 결국 이제 나중에 뭐 0과 1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디지털이라는 관점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결국 컴퓨터가 다루는 그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값을 이렇게 좀 이렇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값을 뽑고, 그 다음에 나중에 0과 1로 바꾸는 뭐 이런 게 이제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뭐 이런 과정이나 이런 과정, 이런 게 이제 주로 컴퓨터하고 밀접한 그런 좀 연관된 기호나 숫자다라고 해서 이산 수학을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수학이다. 또 어떤 책에는 뭐 컴퓨터 수학이라는 그런 게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산 수학을 컴퓨터에 많이 관련된 학과들이 배우고, 공업 수학 같은 경우는 전기, 전자, 통신, 뭐 아니면 뭐 토모 뭐 이런 데도 좀 포함이 될까요? 뭐 이런 이제 그런 그 학과들이 배우는 수학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지수와 로그, 삼각함수, 미분, 적분, 그 다음에 또 복잡한 다른 또 수학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이 학과는 인터넷 보안공학과는 이제 어떤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프로그래밍도 좀 하고 보안도 좀 하고 통신도 좀 하고 이렇게 세 개의 분야가 이제 서로 얽혀 있죠. 물론 이제 가장 중점이 되는 분야는 프로그래밍과 보안이란 말이에요. 통신은 밑에서 이제 어떤 받쳐주는 기본적인 거를 알려주는 그런 이제 분야인데 두 개를 크게 축을 갖고 있고 통신도 일부 이제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산 수학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있을 수 있지만 공업 수학에 대한 내용도 일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를 조금 이렇게 아울러서 우리 학과에 맞는 수학을 하자. 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조금 어떤 내용을 좀 잘 발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 컴퓨터 기반으로 되어 있는 수학뿐만 아니라 뭐 공업 수학에서도 배우는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는 기본적인 그 전문 대학에 들어와서 배워야 될 수학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래밍이나 또는 또 통신에 관련된 좀 연계된 수학도 좀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학과에 맞는 수학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과 교과목 이름은 이산 수학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한 번만 딱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라는 걸 따로 배우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수학이 조금 기반이 돼서 배우는 그런 교과목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가르치는 통신 과목, 제가 이제 통신에 관련된 거를 이제 가르치는 통신 전공 교수인데 2학년에 넘어가면 제가 통신을 이제 1, 2학기에 가르치는데 2학년 1학기 때 데이터 통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학을 조금 배웁니다. 통신에 관련된 수학이죠. 그리고 이제 없어요. 물론 다른 과목에서도 일부 뭐 다루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수학이라는 거는 이제 딱 한 번만 배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문대 말고 4년제 대학에 저희 학과나 뭐 또 다른 학과 이런 데 가면은 거기는 수학을 많이 배웁니다. 거기는 1년 동안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1년 동안 미분과 적분을 1년 동안 배웁니다. 미적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2학년 올라가서 한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한 3학기 정도는 뭐 이름이 이제 공업수학이라고 돼 있는데 공업수학이라는 걸 가지고 전공과 관련된 또 수학을 3학기 동안 배워요. 굉장히 많이 배우죠. 그러니까 수학을 5학기 동안 배웁니다. 그렇게 굉장히 많이 배우게끔 돼 있는데 전문대학은 그렇게 많이 안 배우고 우리 학과 같은 경우는 딱 한 번만 배운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조금 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뭐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가르치는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거니까요. 이제 잘 뭐 따라와 주시면 크게 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뭐 그래도 중간에 수학에 좀 어려움을 느껴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저한테 또 메일이나 또 뭐 카톡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잘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배우느냐에 대한 요 목차를 먼저 좀 볼까요? 한번 좀 보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이제 이산수학이라는 거에 이게 이제 여기 안 보이지만 이제 9번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수학적 논리, 명제죠. 뭐 우리가 항상 수학을 뭐 고등학교 때 뭐 배웠던 것처럼 수학을 배우게 되면
항상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합, 그 다음에 명제. 명제와 집합은 항상 제일 앞단에 배웁니다. 이게 이제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 뭐 맞냐, 틀리냐, 뭐 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또 논리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그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주기 위해서 항상 이 집합과 명제는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요 명제라는 요 말이 뭐 명확하게 제시해 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주어진 그런 문장이나 뭐 수식 등을 명확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준다는 거는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뭔가를 줍니다. 뭐 문장이나 수식이나. 애매한 거는 그렇다면 이제 명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따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이제 명제에 대해서 이제 뭐 한번 틀린지 맞는지 뭐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논리 연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산을 하는 거죠. 뭐 이게 뭐 이렇게 어떤 이제 논리 뭐 합, 뭐 논리 뭐 곱, 뭐 아니면 뭐 부정, 뭐 이제 부정은 또 이렇게 쓰는 표현이 다른데 이런 건 나중에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주어진 뭐 2개나 3개의 값을 뭐 이렇게 합하거나 또는 곱하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걸 한번 이제 구해보자 하는 게 논리 연산이 되고,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가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가지고 결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런 걸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정을 준 다음에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수학적 논리에 대한, 그래서 1장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이 집합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또 뭐 많이 들어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합에 대한 거를 뭐 이렇게 합집합이냐 또는 뭐 교집합이냐 뭐 또 여러 가지 또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표현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그 이제 이 진리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고 이런 거를 막 합쳤을 때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본다는 얘기죠. 뭐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도 뭐 일부 배운 거기 때문에 뭐 글쎄요, 이제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힘들어하는 분들은 여기가 이제 딱딱해서 재미가 없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요 뒤로 넘어갔을 때 이제 뭐 다항함수 뭐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수식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좀 다룰 겁니다. 멱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집합의 뭐 이 부분 집합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잘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3번째는 관계라는 거잖아요. 이 관계가 뭐 영어로 이제 이거가 이제 R이라고 해서 relation 뭐 이런 용어죠. 그래서 요 R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써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명과 일이라는 값이 이런 관계로 돼 있다. 이거는 그 참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저런 관계의 값으로 써본다면 이제 요 relation이라는 관계를 써주고 0하고 1을 써주면 그러면 이 0이 1보다 작다. 즉 1이 0보다 크다. 뭐 이런 게 참이니까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거짓이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0과 1의 관계는 릴레이션이 아니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는. 뭐 이런 표현 방법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뭐 이항이라고 해서 항이 2개. 2개를 가지고 어떤 관계를 한번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관계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제 조금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주어진 값들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값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러한 어떤 관계를 뭔가 가지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 좌표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찍히게끔 뭐 이런 관계들. 이거 말고 이제 또 다른 뭐 관계도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이제 이 2개가 주어져 있을 때 관계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될까. 뭐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게
이제 3번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진법과 보수. 이것도 이제 컴퓨터에서 많이 다루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컴퓨터는 이제 이진수를 가지고 계산을 좀 하게끔 되어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다른 진수를 또 이용해서 또 계산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다루는 거는 10진수잖아요. 근데 기계가 다루는 거는 뭐 2진수도 있고 16진수도 있고 8진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진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숫자와 기계가 또 알고 있는 숫자들을 서로 이제 막 전환시키는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진법 변환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10진수를 2진수로 바꾼다든가 또 2진수를 10진수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3진수로 되어 있는 이제 어떤 값이 있는데 이 3진수를 뭐 5진수로 한번 바꿔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 이런 다양한 진법 변환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수를 이용한 또 계산, 뭐 이것도 이제 필요하죠. 이 보수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컴퓨터에서는 뭐 빼기라는 거를 컴퓨터가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5 빼기 5를 계산하라. 이런 빼기 계산을 못 합니다. 그럼 이거는 컴퓨터에서 어떻게 하느냐? 5에다가 마이너스 5라는 걸 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을 표현해 주려면 보수를 이용해야 돼. 이 마이너스라는 거를. 그래서 이 값과 보수 값을 이용해서 더해 주는 거죠. 뭐 이러한 보수를 이용하는 계산. 그런 것들이 이 4장에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순서를 조금 내려가 보면 5장이 이제 그래프라는 건데 그래서 아마 제가 요 순서는 아마 어떤 책도 이런 순서로 아마 되어 있는 그 수학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산 수학과 뭐 공업 수학을 적절하게 제가 이제 믹스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우리 학과에 딱 잘 맞는 그런 그 수학이 아닐까, 예, 그런 게 생각합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되게 뭐 여러 가지 재미난 것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오일러 뭐 이런 거 이제 옛날에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워봤을 거라고 하는데, 뭐 저런 거 배울 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강이고, 여기 섬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다니는 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또 여기 다니는 다리가 두 개가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고, 여기는 한 개씩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섬이죠, 요거 섬이고.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이 강이에요. 여기는 강이고. 요거는 다리가 되는 거죠. 그죠? 이쪽이 강이 아니네. 여기가 강이 아니고, 여기가 강이 되겠죠. 그죠? 네. 여기 다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되어 있는, 다리가 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다리를 한 번씩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 섬을 갈 수 있게끔 한번 해봐라. 딱 다리를 한 번씩만 반드시 꼭 갈 수 있게끔 좀 한번 해봐라. 그런 문제를 이제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제 여기는 땅이 되겠죠. 여기는 땅. 여기도 땅이고. 그래서 딱 한 번만 다리를 건너서 이 섬을 이용해서 한번 움직여봐라. 두 번 다리를 건너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가고, 또 여기서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또 여기 못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끊김없이 이렇게 이어서 이 모든 다리를 다 건널 수 있게끔 한번 가봐라. 이런 문제를 내는데,
이거를 이제, 이거 진짜 못 가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좀 더 기호화, 도형화 시켜가지고 쉽게 구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는 그림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섬이고, 여기도 요 섬 두 개가 이제 점이라고 생각하면 다리가 두 개니까 다리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그려서 이제 하고 또 여기도 두 개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그리고 그죠? 여기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도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도식화 시켜 놔주면 이제 여기 경로가 있고 여기 점 이건 노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점이 4개가 있고 경로가 또 몇 개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한 번에 이렇게 그 경로를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식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오일러라는 사람이. 그래서 뭐 그러한 것들, 뭐 그래프 종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이제 보자. 뭐 그런 거죠. 뭐 이 그래프의 종류는 뭐 나중에 다 볼 건데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두 개, 4개의 값이 뭐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이렇게 경로가 있다면 이 A, B, C, D라는 게 있고 여기도 뭐 A, B, C, D가 있으면 행렬처럼 여기에 값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A가 A로 가는 거는 없고 또 A에서 B로 가는 거는 있고 또 A에서 C로 가는 것도 있고 뭐 A에서 D로 가는 거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로 표현해 주는 뭐 이런 거가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어떤 표현 방법이 되죠.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한번 배워본다 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함수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알고리즘도 짜고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알고리즘에 대한 건 따로 이제 배우는 과목이 아마 있을 텐데 그거의 기본이 되는 게 이제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에 대한 거를 조금 이제 배워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요 3개는 통신하고 보안도 뭐 연관이 좀 되겠죠. 주로 이제 통신과 관련된 그런 수학이 됩니다. 그래서 요 3가지는 좀 1학년 때 좀 배워 놓으시면 2학년 때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여기 지수라는 게 있고 요 삼각함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지수와 삼각함수는 어떠한 이제 그 신호들에 대한 값을 수학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 전파라는 게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전파가 막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거 말고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전파 말고도 뭐 어떤 이제 파가 이렇게 갑자기 막 커지는 것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그 톱니처럼 생긴 것도 있고 또 막 이렇게 계단으로 가는 그런 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형들이 있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값이 탁 이렇게 튀는 그러한 이제 값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주어진 전파들이 많아요. 그 전파를 수학적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바꿔주려는 그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수와 삼각함수를 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로그라는 것은 이제 또 이 그 전파의 값을 측정할 때 우리가 그 측정하는 값의 단위가 이제 dB, 데시벨이라고 하는데 보통 데시벨은 이제 이 소리의 단위를 많이 쓰잖아요. 소리 말고 전파의 크기를 측정할 때 쓰는 게 dB, 데시벨이에요. 그 데시벨이 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로그의 값을 이용해서 이제 바꿔주는 게 바로 dB, 데시벨인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로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됐고 적분에 대한 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적분 여러분들 별로 뭐 크게 이제 뭐 그 뭐랄까 흥미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 미분을 알아야지 또 적분을 배우고 또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미분까지 배운 다음에 적분 배우고 뭐 그렇게 할 그런 이제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적분에서 기본적인 거를 좀 배울 건데 이 적분이
신호를 어떤 이제 전파를 복원시켜 주는데 필요한 그러한 이 수식입니다. 우리가 정보통신개론에 좀 배웠었잖아요. 이 내가 데이터는 그냥 보낼 수 없다. 이 데이터는 못 보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못 보낸다. 그래서 여기다 뭐 실어가지고 보낸다 그랬잖아요. 반송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변조라고 그랬다. 이제 바뀌죠. 성질이. 얘는 되게 천천히 움직이는 저주파고 이거는 빨리 움직이는 고주파인데 이걸 합쳐버리면 고주파의 성질로 바뀐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거 쏠 때는 이렇게 쏘는데 받고 나서는 요 놈을 또 벗겨내서 없애야 되잖아요. 원래 데이터를 복원시켜야 되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복조라고 배웠죠. 이 복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이 바로 적분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그 9가지의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논리 연산을 하는 것도 있고 컴퓨터에 계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관계 뭐 이것과 저것의 어떤 관계를 잘 살피는 게 3장과 뭐 그래프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뭐 이 6번 함수까지 그다음에 이제 통신 또는 보안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그 수학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잘 믹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뭐 이제 평가 뭐 이건 크게 뭐 별거 없지만 2차 시 때 추가로 잠깐 말씀을 더 드리고 수업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